네, 전일 이제 니콜라의 창업자 겸 CEO 트레버 밀튼의 사임 소식이 전해졌고 내일은 또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많은 이벤트 속에 시장의 변동성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 센터장들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직접 취재해오신 매경비주증권부의 김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는 이제 또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단 2거래일만 거래가 되고 이번 네, 주도 또 맞습니다.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증권사 센터장들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던가요? 직접 취재를 해보시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전일 이 코스피가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10일 만에 2,400선을 내줬거든요. 그리고 미국 나스닥이라든지 다우 역시 연일 하락세를 겪으면서 이 투자들의 불안감이 조금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추석 연휴가 국내에서는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 남은 9월장 또 다가오는 10월장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각 증권사별 센터장들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이경수 메리츠 증권 센터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말까지는 이제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이라는 이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국내 내부적으로는 대주주 양도 과세 조건이 변화가 없다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불리한 수급 환경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될 수도 있고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변화를 반영해 나가는 기술주 주도의 성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신뢰할 만하고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미국 대선과 함께 대주주 양도세를 또 변수로 꼽아주셨고요. 다른 센터장 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국 대선 또 국내적으로는 상승세 추세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신동준 KB증권 센터장 역시 비슷한 얘기를 내놓았습니다. 이 코스피의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좋지만 이 미국 대선, 그러니까 즉 9월에서 10월 초까지는 특별히 좋은 이벤트가 보이지 않아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며 이 기술주들의 규제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민주당 후보 두 정책 간의 시장의 평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어서요, 이 첫 TV 토론회 이후에 이 컨센서스가 바이든 쪽으로 잡히면 오히려 이 정책에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가격 반영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한 달 정도는 이 변동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역시 이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온 시장이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제한이 되면 이 다른 호재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 기업의 이익 회복에 크게 부각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결국 시장이 악재에는 민감하고 또 호재에는 둔감해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요, 이 정용택 IBK 투자증권 센터장은 이 동절기에 사망률이 증가할 위험성,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위험성이라든지 또 백신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2차 충격, 증시의 2차 충격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차 충격 때 취했던 유동성 조치가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한편요, 이 코로나19 이 국내 증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요, 김중원 현대차증권 투자전략센터는 이 9월 중순에 코스피가 이 연고점을 경신했고 코스피 지수가 재차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연일 이제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9월에서 9육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천억 원치 순매도 중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수급이 코스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변수들을 또 꼽아주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기에 외국인 수급까지 지금 시장에서는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보는 게 도움이 될지 증권사 센터장들의 의견 취재해오신 내용으로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는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명절 전에는 좀 시장이 약했던 네, 기업들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꾸리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앞서서 센터장들이 전반적으로 공통된 의견이 뭐였냐 보면 이 코스피가 연말 전까지는 추세적으로 상승장은 이어갈 것이다. 당분간 한 달 정도의 변동장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락 조정 가능성이 다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주요 변수는 이 글로벌에서는 미국 대선, 국내에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이 국내 기업들의 이 3분기 실적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유동성 자금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추가적인 유동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탄탄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석 연휴 전까지는 이 다소 이런 지표들, 경기 지표들에 조금 촉각을 곤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서베이 지표에 이어서 실물 경기 지표들도 이제 회복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8월에 고점을 찍었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세도 이 최근 2일 동안 100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서 다소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미국 증시가 좀 다소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나스닥이 계속 연일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기술주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코스피는 아무래도 상승 동력이 조금 충분하다고 여겨지고 있고 글로벌 증시, 그러니까 미국 증시랑 다소 반대되는 경향을 좀 안정적인 하방성을 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다시 상승장을 좀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고 만약에 다시 온다면 이전의 연고점이었던 2,600선을 넘어서 2,650선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시장의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이제 굴러갔다면 최근에 또 업종의 변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종목 위주로 또 시장에서 봐야 하나요? 전반적으로는 박스피 또 변동 장세 이렇게 크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종목 트렌드를 보면은 이 경기가 재개된다는 이런 기대감으로 2차 전지나 소프트웨어 등 IT 또 이 제약 바이오 등 성장주에 좀 집중적으로 주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 증권가에서는 이런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간접 투자를 하기보다는 개별 종목 또 개별 업종을 찾아서 좀 집중 투자를 하는 거를 이제 권고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19의 수혜를 받았던 언택트, 비대면주가 그동안에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이 실적 장세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국면이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이런 큰 산업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외에 좀 소프트 IT 종목들을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여기에 외국인 수급이 살아나게 된다면 이 산업재 중에서도 자동차를 사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이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 현대차를 좀 지목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가 실제로 전일부터 이 반등세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저점 대비 현대차 그룹, 그러니까 현대차는 3배, 또 이 기아차는 2.5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실제로 이 하반기에는 오히려 실적이 좋게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수소나 전기차, 향후 미래 먹거리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니콜라 사태에 이어서 반사이익, 또 안정적인 기술, 또 확보된 유통력을 바탕으로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에도요,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이 포스코 캐피탈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실적이 좀 상승이 된 CJ E&M 등이 또 추가 종목으로 추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주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수소 전기차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또 인정을 받고 있고 니콜라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기 논란에 휩싸였었던 니콜라가 이제 돌연 창업자가 사임을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에 나비 효과를 좀 불러일으켰죠. 네, 제2의 테슬라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긍정적으로 좀 주가도 올라가고 있었던 니콜라가 최근에는 순환 시대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수소 트럭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자사 기술을 과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6일 만에 이 창업자이자 CEO인
트레버 밀턴이 이장을 갑자기 전일 사임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 증시를 넘어서 전일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뜩이나 9월 들어서 나스닥이 10% 가까이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총액이 떨어지고 있고 사태에서 니콜라 사태가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외신들도 하고 있거든요. 이 장외 시장에서는 니콜라가 30% 가까이 주가가 폭락을 했었는데 뭐 장이 열리고 방금 전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는 20% 가까이 떨어진 주가로 폭락을 마감을 했습니다. 니콜라 여파로 이제 국내 증시에서 어떻게 희비가 엇갈릴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는 이제 오히려 이 반사의 이익을 받으면서 주가 호재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반면에 이 하나그룹주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솔루션이 전일 7%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였는데 이는 이제 하나솔루션의 자회사인 하나에너지라든지 하나종합화학이 이전에 1억 달러 규모로 니콜라에 선투자를 했고 여기에 지분을 6% 가까이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면서 이 시장이 오히려 내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요 하나솔루션 우선주나 그룹주 전반적으로 이 여파가 나타날 것으로 당분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얘기 지금까지 매경비주증권부의 김규리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